안녕하세요.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 그리고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준비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어제 케어 액트에 대해서 첫 방송이 나갔는데요. 그 이후 많은 연락이 오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급하게 오늘 줌을 통해서 텔레컨퍼런스로 이렇게 준비한 영상을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회계사님들 어제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판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훈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회계사님도 뭐 많은 연락을 받으셨나요? 네,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끝나고 전화로 많은 문의들이 왔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만불 그랜트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사실 저도 지난주 월요일에 그 웹사이트가 업데이트 되자마자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제가 일단 알아야 손님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저도 이 만불을 무조건 주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저한테도 관심이 많이 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제 설명드렸던 EDIL 론의 애플리케이션을 온라인에서 하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만불의 신청 내용이 나오는데, 스테판 회계사님 어떠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 만불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네. 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PPP의 그 론 포기브니스라는 조항과 함께 이 만불 그랜트라는 게 굉장히 핫한 토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드밴스드 그랜트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구제 이 법안을 통한 이 디제스터 론이 승인되는 사람과 승인되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나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소위 이 EIDL이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폼을 작성을 한 후에 SBA의 인터널 테스트를 통과한 그런 어플리컨트에게 미리 지급되는 그랜트의 성격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랜트라 그러셨는데 두 가지만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간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만불이 나오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게 그 받은 만불은 누구한테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받는 돈이다라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특히 어렵기 때문에 요즘 그 만불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SBA의 eligibility, 즉 스몰 비즈니스의 업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인터널 테스팅의 목적이고, 그러한 eligibility, 즉 이 합당하냐 안 하냐만 통과가 되게 되면 원래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접수한 지 3일 안에 디파짓을 해주겠다는 그 약속 조항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확인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이 펀드가 이제 요청한 뱅크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디파짓이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오늘 현재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내일부터는 이제 이 펀드가 배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과연 공짜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받은 돈을 다시 정부에 되갚아야 하느냐 아니면 말아야 하느냐로 바꿔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구제안을 통해서 부여한 이 만불의 그랜트를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만불에 대한 리페이먼에 대한 조항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구제 금융을 통해서 EIDL이 됐던 아니면 PPP를 통해서 론 포기밋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혜택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이 만불은 구제 금융, 즉 받게 되는 론 어마운트에서 상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론도 승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론을 정부가 원하는 그러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안내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됐을 경우, 즉 우리가 PPP 론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되는 웨이지,
그 다음에 고정비, 리스트에 따른 그 비용을 충당하게 됐을 때에는 정부에 대갚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 순수한 그랜트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신청을 하면 어떤 뭐 비즈니스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만불이 이제 내일부터 나올 수 있을 건데, 제가 그 신청서를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기업이 이 비즈니스 엔터티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체크하는 항목이 있고, 근데 만약에 그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미국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었을 경우에 그때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질문이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이 되겠는데요. 일단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오너십을 묻는 이유는 이 SBA 룰에 의하면 항상 스몰 비즈니스라는 개념은 인플로이가 500명 미만일 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너럴하게.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오너십이 회사 간에, 즉 우리가 소위 이제 홀딩 컴퍼니를 통해서 소위 어필리에이트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회사로서 오너십이 있을 경우에는 SBA가 그 정보를 통해서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규모가 스몰 비즈니스 안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체크하는 항목이고요. 또한 어차피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오너십의 정보는 우리가 세 번째 스테이지, 즉 그 인디비주얼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오너가 개인일 경우에는 인포메이션을 집어넣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회사로 체크를 할 경우에는 그 오너십이 회사인 경우 회사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엘리저빌리티, 즉 SBA론에서 부합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이런 그 케어스 액트와 관련돼서 특히 SBA 론이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 보다 보면 사실 많은 부분이 지금 시간이 물리적으로 사실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법령의 프린시플은 클리어하지만 이제 방법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요. 특히 저도 많이 거기에 대한 질문도 받고 같이 지금 논의도 하고 하지만 특히 지상사들은 오너십이 대부분 한국의 모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SBA에 연락을 해봐도 근데 거기에서도 취지 자체는 사실 이 론의 목적은 인플로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직업을 유지해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거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사실 결론이 날지 모르고 또 저희의 거기에 대한 이제 사실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기대치만을 가지고 계산하기보다는 또 하지만 저희가 트라이를 해서 정부에 어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비즈니스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또 여기에 대한 행정령이 어떻게 될지는 뭐 오늘 저녁 또 내일 저녁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그런 거는 저희가 또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동안 계속 SBA론 빨리 신청해야 된다, 아니면 PPPL forgiveness 때문에 좋은 노니까 빨리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뭐 만불 그랜트 주니까 빨리 신청해야 된다, 이래서 여기 왔다 갔다 휩싸이다 보니까 전제 조건을 제가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SBA론을 제가 알기에는 영주권자 이상한테만 주는 혜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자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융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이 혜택을 영주권자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코리아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는 이투 사업체들 많은데 이분들도 이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너무나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질문이신데,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도 아마 동일한 궁금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의 입수한 어떤 정보와 제가 컨택한 SBA 관련자의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첫 번째 케어 액트 법안을 보게 되면 이 지금 이 구제 금융의 성격이 어떻게 데피니션이 되어 있냐면 인센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안의 성격이 인센티브, 누구를 위한 인센티브이냐? 인플로이먼, 즉 인플로이어를 리텐션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오너, 그것이 개인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개인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 됩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 이 서류는
엔터티의 EIN을 따라서 접수가 되고 있고 그 EIN은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케어 액트의 법안을 포커스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eligibility, 즉 신청 가능한 자격은 스몰 비즈니스, SBA에서 정하는 스몰 비즈니스에 부합하면은 모든 업체가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결과 받게 되는 구제금융의 사용처는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하는 인플로이들의 리텐션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쓰느냐에 초점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원론적으로 SBA의 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지금 EIDL과 PPPL을 신청할 수 있는 eligibility는 지금 다른 어떤 캐테고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수를 해서 SBA가 어떻게 이것을 승인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EIDL의 그 만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PPP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회계사로서 준비하지만 좀 여러 가지 언클리어한 부분도 많고 뭐 세부 안에 들어가면 지금 방금 지상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모든 거에서 좀 이게 취지하고 현실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이 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셨지만 도대체 PPP는 어떻게 계산이 돼서 얼마가 우리가 나온다는 거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PPP 론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류를 작성할 때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왜? 10 밀리언까지 지금 1,000만 불의 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실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이제 0.5% 고정이고 이 론을 갚아야만 하는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받은 금액을 얼마만큼 탕감받을 수 있느냐, 즉 우리가 론 forgiveness라고 하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안 갚아도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디제스터 피리어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개념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디제스터 피리어드가 선포된 2월 15일 2020년부터 6월 30, 2020년의 이 기간을 마치 작년과 동일한 기간으로 산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디제스터를 겪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발생되는 이 웨이지, 이 금액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작년에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했던 2019년도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론 금액이 산정이 되고 또 얼마만큼의 론을 안 갚아도 되는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2019년도에 발생된 소위 이제 이 서류상에 보면 페이롤 커스트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는 페이롤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에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경제를 시큐어 안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레이버를 창출했느냐의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게 페이롤 커스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와닿는 본인의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된 웨이지, 1년 동안 발생한 웨이지를 먼슬리로 에버리지로 산출을 한 후에 2달, 그리고 그 2달의 금액에 25%를 더 더한 금액에 2배 반인 250%의 금액을 론 어마운트로 결정하는 가장 큰 비중인 웨이지의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노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즉 서브 컨트랙트에 나간 비용, 그 다음에 1099를 발행한 비용,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티퍼들이 있겠죠. 팁 어마운트, 그리고 이븐 심지어는 이제 캐시 페이드한 그 금액까지도 이 페이롤 커스트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론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론을 받아서 사용한 후에, 즉 우리가 6개월, 공식적으로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이 빌린 돈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론의 어마운트를 받은 그 날로부터 8주 동안
사용한 금액을 소위 변제를 받게 됩니다. 즉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안 갚아도 되느냐? 이 기준에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이제 페이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펀드를 받는 기준은 받은 돈의 75%를 페이롤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바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에 따라서 갚아야 될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동일한 기간, 즉 디제스터 피리어를 2019년도 2월 15일부터 6월 30일로 상정을 한 후에 지금 현재 2월 15일부터 6월 30일 2020년 이 동등한 기간 간에 고용하셨던 인플로이어의 넘버, 숫자, 여기서는 이제 머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발생된 페이롤의 어마운트, 그리고 이 금액을 산정을 할 때 10만 불, 즉 고소득을 발생시키는 웨이지는 제외하게 되고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대 동등한 기간에 발생된 웨이지가 더 줄어들었다면 갚아야 될 금액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빌린 돈의 75%를 제외한 나머지 25%는 2020년 2월 15일 전에 이미 계약된 리스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관련된 고정비의 지출을 사용한 한에 있어서는 즉 2달간 8주 동안 발생한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빚에서 변제가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많은 인플로이를 이 디제스터 기간이 끝나는 6월 30일까지 원상 복귀시키느냐에 따라서 받은 돈의 변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그 계산하는 방법이나 변제될 수 있는 금액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로만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저희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그 렌트비나 그 몰기지 이자 발생한 2020년 2월 15일 이전의 거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만 인정을 해주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디제스터 기간은 6월 30일로 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론을 신청한 후에 이 펀드를 받기까지 과연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에 대한 규정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기준으로 레이오프 시켰던 인플로이나 새로 고용되는 인플로이들을 다 불러들인다는 전제 하에 6월 29일이 됐던 6월 30일 현재 인플로이들이 각자의 직장으로 다 복귀했다면 6월 30일 날 복귀했다 하더라도 2월 15일부터 일한 인플로이로 간주해서 넘버 오브 인플로이, 즉 두당 계산을 할 때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30일까지 이 사태가 만일 끝나지 않고 더 길어진다 했을 때 그리고 내가 PPP 론을 통해서 펀드를 일찍 받았다라는 전제가 발생을 한다면 내가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 8주 동안 복귀하지 못한 인플로이의 수의 차이만큼은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정상적으로 2019년 상황과 지금 디제스터 상황에 비즈니스의 임팩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6월 30일 전에 이 상황이 해제가 됐을 때 비즈니스가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른 비즈니스일수록 이 PPP로는 메리트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6월 30일 이후로 복구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고 또 인플로이가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텀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면 이 PPP론을 일찍 신청하는 부분은 한 번쯤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회계사지만 쉬운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설명이 좀 너무 길어져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모든 법령이 6월 30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된다라는 전제로 나와 있는 법령이고요. 그걸 기준으로
2달 반에 관련된 페이롤과 관련된 경비들, 렌트나 이런 다른 유틸리티 비를 통해서 액수가 산정이 되고 그걸 사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조항 잘 리뷰해 보시고 정리하셔가지고 또 PPP 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팔로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뭐 기관들이 됐던 조금 더 공신력 있는 분들을 모셔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진행될 때 은행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다른 기회를 또 만들어 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저희 이제 회계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경훈 회계사님, 네, 이번 나온 조항을 보다 보면 저희가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라고 해서 텍스 네, 리턴에 이제 바로 준비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사실 그 1분기 세금 보고가 사실 4월 말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고 지금 방금 스테판 회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경훈 회계사님이 한번 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더 의견 있으신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설명은 스테판 회계사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위 이제 employee retention credit이 됐던 아니면 employee rebate이 됐던 지금 발표된 거는 이제 Family First Care Act라고 하는 이제 조항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법령들인데 디제스터 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스몰 비즈니스 업자들 애써서 인플로이들을 지금 킵을 하고 계시는 이 사장님들께서 어떤 누리셔야 하는 누린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고용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정부를 통해서 보조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엊그제부터 이제 조금씩 변경돼서 다시 이제 원안을 조금씩 보강하거나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3가지 정도만 개괄적으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플로이를 이제 리텐션을 하고 있을 경우에 이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인플로이 한 명당 받아가는 웨이지의 50%.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먼틀리 웨이지의 50%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쿼러에 발생한 텍스와 이제 업셋을 시켜서 10,000불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베이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업투 10,000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EIDL의 그 10,000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10,000불이고요. 만에 하나 오너의 페이롤 텍스가 쿼러에 5,000불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리베이스 어마운트를 10,000불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5,000불까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첫 번째는 역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매출이 50% 이상 급감을 했었을 경우에 이 캐러고리에 들어가는 오너들은 이 리텐션 리베이트에 이제 바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80% 이상 매상이 회복됐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쿼러 후에 이 혜택은 익스파일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12월 말까지, 즉 폴스 쿼러까지 지속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위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너들 중에서는 UI로 생활을 못하는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직원들의 베네핏을 즉 예를 들어서 헬스 인슈런스 코페이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웨이지에서 그 매치해는 이 금액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너가 커버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 코로나 사태에 맞물려서 인플로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비용들을 어떤 얼로원스나 리임버스나 그리고 어떤 그 베네핏을 커버해주는 비용으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IRS에 인플로이먼트 텍스를 통해서 크레딧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7,200 폼을 통해서 이것은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쿼러가 끝난 후에 신청을 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 미리 본인이 얼로원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면 미리 어드밴스로 이 폼을 파일을 통해서 IRS에서 미리 받을 수도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사실 저희가 드려야 되는 정보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순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또 순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텍스 프로비전이라든지 오늘 또 말씀드린 그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은행이나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사항 또 변동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점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또 랩업하기 전에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고 랩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코멘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없으셔서 이 지금 PPP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론 어마운트를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론 변제받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 폼에 특별하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시게 되면 Good Faith Certificate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을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는 체크마크로 이거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Yes냐 No냐에 관련된 질문이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 Yes가 해당되는 질문에 마킹이 될 경우에는 이 PPP론의 엘리저빌리티를 이 어프로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PPP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론 포기브니스라는 조항에 너무 집중하셔서 이것이 신청하면 무조건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사용하면 모든 것을 변제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어떤 과도한 그런 오해나 그 다음에 이해의 어떤 부족을 통해서 귀한 어떤 시간과 어떤 비용 내지는 정말 나중에 갖지도 않아야 될 그러한 빚을 갖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돼서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4월 3일부터는 이제 코퍼레이션 법인들의 신청이 시작될 것이고 4월 10일부터는 이제 개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정부의 안에 속도를 맞춘 그러한 안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각자 회계사님들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적재조사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모두에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경훈 회계사님. 네, 스테파니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SB에서 릴리즈한 그 PPPL 어플리케이션 폼을 봤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체크하는 항목이 시티즌이냐 아니면은 영주권자냐 아니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느냐 이거 체크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혹시 정말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그런 구제안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이라도 저희가 정확하게 좀 알아서 가이드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팩트로만 이분들이 방향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빠르리 좋은 정보 또 모아서 다음 주 방송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